저희는 세미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친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저걸 보여줬었죠. 그 블러킹이란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그 블러킹 단계가 아직 뭔지 좀 애매한, 좀 감을 못 잡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블러킹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글로 써요. 부끄러운가 봐요. 마이크가 없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브러시에서 하나하나씩 굴을 꺼내가지고 전체적인 형태감만 잡는 거예요. 디테일을 잡지 않기 때문에 형태감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을 잡으면 형태감에 좀 약간 소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을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입이 저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보니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리? 약간 오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뭔가 강아지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죠? 아주 쉽게 합니다. 일단 이 작업을 선행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똑똑하게 작업을 하는 워크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이제 셰인 올슨인가 그 사람이 있는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워크숍을 열고 있는데 그 사람도 고수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지브러시로 아주 간단한 도형으로만 이렇게 형태를 다듬는 작업. 이거를 먼저 무조건 선행을 하는 과정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듣고 싶었는데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은 디테일이 없더라도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건지 잡히잖아요. 누구나 다 보고 똑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요, 시각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고 걔가 좀 다리 길이가 좀 더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디테일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쫙 보여줬는데 다리가 좀 짧으면 좋겠고 막 그런 얘기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수정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럴 때는 수정하기 도 편한 거죠. 같이 시각적인 공유도 되고요. 하지만 그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완전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웬만한 형태는 다 잡혔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어떻게 들어가겠지가 대충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블러킹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컬팅과 텍스처 베이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주 단순한 예제로 할 거예요. 원기둥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하나 스컬팅하고 페인팅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브러시로 가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오브젝트 실린더를 하나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화면이 있죠. 여기서 이제 얘를 할 때 긴 통나무를 할 건지 짧은 통나무를 할 건지는 먼저 크기를 비율을 정해주는 게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금 보면 면이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페인팅을 해봤자 제대로 페인팅이 안 되기 때문에 면을 여러 개로 나눠줍니다. 먼저 나누는 작업은 지금 이게 면 구조가 안 이쁘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으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이나메시로 한번 해주면 이렇게 면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면이 재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이 재구성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토폴로지를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다시 얘를 올바른 어느 정도의 적절한 면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작은 폴리곤 단위로 다시 리토폴로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해서 면을 많이 잘게 쪼개준 다음에 스컬팅이란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작업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GD 메셔의 등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GD 메셔를 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요. 저는 그냥 단지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이렇게 잡히죠. 근데 이렇게 잡히는 것보다 면이 비슷한 밀도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면 되겠네요. 면이 좀 많네요. 저 면의 개수를 줄여줄게요. 아이고, 너무 적네요. 그러면 우선은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좀 더 줄일까요? 그냥 하프. 네, 대충 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되게 빨리빨리 되죠, 이런 것들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디바이드를 줍니다. 근데 디바이드를 먼저 주기 전에 얘를 맵을 한번 펴주는 게 좋은데요. 맵을 피려면 원래 UV맵 피는 것도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브러시에서 UV맵 어떻게 피는지 한번 봐봐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렇게 색을 나눴죠. 이걸 이제 폴리그룹을 나눈다고 한 건데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랑 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UV로 펴져요. 알아서 UV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로 가냐면
끝났어요. 아, 폴리그룹 켜줘야 되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펴지는 거죠. UV 핀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디바이드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디바이드를 나누면 점점 이렇게 둥그레지죠. 그래서 지브러시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크리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리즈라는 거는 내가 여기 크리즈 라인을 잡아주면 가상의 라인인데, 디바이드를 줄 때 이 부분은 부드럽게 안 해줍니다. 딱딱하게 해줘요. 그래서 크리즈를 여기서 줍니다. 크리즈 PG 하면 각각의 폴리그룹별로 크리즈를 주고요. 컨트롤 D 누르면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디바이드가 나눠지는 거죠. 면이 지금 여기 개수가 나오는데 99,000개면 스컬팅하게 적어요.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몇 개 정도 해주냐면요, 100만 개 이상 정도는 해줘야 돼요. 자, 이 정도를 해준 다음에, 근데 이 정도 면이 개수가 돼도 잘 돌아가죠. 자, 그리고 나서 얘로 이제 매핑을 해줄 건데요. 매핑을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텍스처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서 텍스처를 불러옵니다. 일단은 뭐 이거를 내가 지브러시 집에 가서 해봐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저 먼발치에서 그냥 즐기는 느낌으로, 쇼 즐기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브러시가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느끼고 가셔도 저는 여기에 온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아예 모르시고 계시면 지브러시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브러시 할 생각 가지라고. 자, 이거 이제 텍스처 이미지가 몇 개 있어요. 이 세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세 개를 혼합해서 여기다가 매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불러옵니다. 텍스처들을 세 개의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크게 쓸 이미지는 요 이미지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이제 확대가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하려면 좀 이미지가 이렇게 커야 돼요. 근데 이러면 이미지가 이제 깨지겠잖아요. 그러니까 타일링을 해줍니다. 타일링이 됐죠. 이렇게 여러 개로 타일링이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오퍼시티를 낮춰줄게요. 그래야지 저 뒤에가 보이니까. 그리고 그릴 때 좀 더 편하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리기가 편해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이 윗면이 이상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폴리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폴리그룹별로 따로따로 그림이 그려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위에는 간섭을 안 받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확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릴 때 여기 옆면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앞에 부분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자리 부분은 빼고 가운데 부분만 막 그리는 거예요. 우린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더 빠르게 조금씩 뷰를 돌려가면서 그려주면 되겠죠. 시메트리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비슷해 보일까봐 하나하나씩 지금 그냥 시메트리 일부러 끄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벌써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그려줘야겠네요. 아, 먼저 여기 좀 더 다듬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가 안 날 부분을 여기 대고 여기 일부 이렇게 감춰주는 거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도 이거는 이제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고. 제가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지겨워지니까 이쯤에서 하고, 여기에서 또 뭐를 할 거냐면 얘 하나만 이렇게 넣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섞을 겁니다. 아까 다른 이미지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 이런 이미지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얘를 넣을 건데 옆으로 새겨질지 세로로 새겨질지 그런 것들은 조절을 여기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쪽에다 놓고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주고, 그래서 세로로 새겨지게 한다. 그리고 얘도 역시 좀 더 크게 해서 약간 타일링을 주게끔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너무 티나니까
지브러시는 이런 브러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파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서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럼 더 자연스럽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해서 좀 밑에 이런 부분이 좀 여기가 좀 지저분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알아서 그 맞는 재질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텍스처가 묻어나죠. 여기 좀 안 예쁘다. 어때요? 저 재밌어 보이나요? 네, 재밌어요, 저 지금. 그래서 이제 위에 탑뷰로 가서 여기를 이제 그릴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를 보면 밑에는 안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이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시메트리를 줄게요. 시메트리 온 한데 시메트리가 지금 양쪽으로 먹는 거죠. 위아래로 안 먹고. 그래서 시메트리 옵션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하면 아래가 지금 빨간 점이 같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리시면 돼요. 역시 지금 마스크 바이 폴리그룹이 100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만 그리면 위에만 딱 그려져요. 옆면 안 그려지고 서로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합니다. 이거 아니네. 이건가 보다. 예, 이 녀석이죠. 얘를 사이즈를 적절하게 이렇게 크게 잡아주시고 닫아주신 다음에 얘도 한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아니죠. 이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좀 더 크게, 이 정도 이렇게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빵 한 번에 넣으면 다 들어가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부분도 됐나 하고 보면 밑에 부분도 됐네요. 그럼 벌써 텍스처가 끝난 거예요. 텍스처가 이거는 지금 폴리페인트라고 해서 폴리곤에다가 하나하나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색을 넣어준 거고 얘를 이제 폴리페인터를 벗겨보면 되게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체도 약간 스컬팅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그린 거에 맞춰서 다시 한 땀 한 땀 다 스컬팅을 하느냐? 물론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되겠지만 이 텍스처를 입힌 거를 기준으로 스컬팅을 한 방에 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명도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좀 더 명확하니까 여기는 어둡죠. 여기는 밝아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만 마스킹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명도를 기준으로.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마스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마스킹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하이드 시켰어요. 마스크 준 거를. 얘들을 한 번에 스컬팅을 줍니다. 자, 이렇게 스컬팅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더 거친 느낌이 이제 강렬해지죠. 물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바꿔주는 기능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다 패스하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서브 디바이드 단계가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 디바이드 1단계의 로폴에서부터 7단계의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에. 한마디로 우리는 3D 프로그램에는 이 상태로 가져갈 거예요. 이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퀄리티를 베이크 할 거예요. 자, 그 베이크 작업에 이제 들어갑니다. 베이크를 하려면 그 전에 UV 맵을 펴놔야 되는 거예요. UV 맵을 기준으로 베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이크는 어디서 하냐면 뭐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크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각 맵마다 다 따로 들어가서 다 베이크를 따로 눌러줘야 되고 저장 다 따로 해야 돼요. 근데 G브러쉬에는 기본적으로 G 플러그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멀티맵 익스포터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노멀 맵, 텍스처 프롬, 폴리페인트. 이 폴리페인트를 기준으로 텍스처 맵을 뽑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그래서 2048 기준으로 뽑겠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홀 맵. 제가 뽑은 것처럼 보이고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꺼내는 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실제 제가 뽑은 걸 사용하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크. 자, 그러면 연산을 합니다. 26초 만에 뽑았네요.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 막 많이 보잖아요. 아트스테이션이나 그런 데서 보면 막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 막 그런 거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함정은 뭐냐면 그러려면 지브러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브러쉬를 공부하는 게 좀 오래 걸려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좀 훈련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다른 일반적인 3D 툴보다 좀 더 많이. 그리고 독학은 솔직히 좀 많이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비추예요, 독학은. 제가 1년 반 동안 독학하면서 느꼈었어요. 아, 이거는 독학할 게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C4D로 가져가서 렌더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렌더하냐? 지브러시는 아예 툴 자체가 태생이 모델링을 위한 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네에서 끝낼 수 없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넣냐면 고지라는 기능을 넣습니다. 고지는 뭐냐면 다른 3D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려면 무조건 익스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OBJ 파일 같은 걸로. 근데 그거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그대로 그 프로그램을 가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짠! 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하면 또 거기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이래버렸다. 그리고 다시 고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난 이건 아니야. 그럼 다시 고지하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붙는 거고요. 서로 호환이 완벽하고요. UV 맵도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C4D에서 이제 텍스처를 입혀줘야겠죠. 텍스처를 입히려면 저는 이제 옥테인을 쓰는데 지금 화면이 멈춘 게 아니라 레이아웃 바꿀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옥테인. 자,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여기에 텍스처를 넣어주겠습니다. 아까 전에 뽑았던 거를 하나씩 불러오면 돼요. 디퓨즈에서 옥테인에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불러옵니다. 얘는 디퓨즈 컬러 맵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컬러 들어가졌죠? 그 다음에 빛을 좀 보도록 해야겠네요. 빛을 보려면 여기에 HDR 인발로먼트를 하나 넣어줘서 여기에 환경을 하나 넣어줄게요. 없네. 아, 그래요? 잠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텍스. 원기님도 텍스라고 쓰는군요. 네. 좋은 HDRI군요. 네, 이렇게 HDRI로 바로 볼 수가 있죠. 이게 PBR 렌더러의 장점이에요. 거의 실시간에 가깝죠, 움직이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얘는 컬러맨만 입혀진 거니까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지금. 나무 토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시트지. 그렇기 때문에 빛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면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멀 맵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노멀 맵을 넣어볼게요. 디퓨즈에 있는 거를 하나 카피해서 노멀 맵으로 넣어주고 이 안에서 노멀 맵으로 대체해 줘야겠죠. 이게 노멀 맵입니다. 네,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변화가 보이는 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설마 시즌인데 안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네, 이건 보이죠 지금.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미드 레벨이 0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0.5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 오브 디테일이 지금 너무 낮아서 그래요. 이 레벨 오브 디테일은 뭐냐면 옥테인에서는 얘를 잘게 쪼개줘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하려면 그 쪼개는 걸 픽셀 단위로 쪼개주는데 기본적으로 256 단계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도에 훨씬 못 미치죠. 이 해상도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좀 더 제대로 나오죠. 그리고 어마운트 값이 지금 좀 높은 것 같으니까 좀 줄여줄게요. 해서 이렇게 나무 토막 형태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빛을 하나 만들어 보면 알아요. 여기 빛 받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정도로 하고 이 녀석 지금 저게 빛 받는 게 보니까 스페큘러가 좀 낮네요. 빛 받는 게 지금 무슨 색으로 비춰질 거니 그런 건데 이러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자,
자, 여기서 한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노멀 맵을 빼볼게요. 노멀 맵 넣어볼까요? 보이시죠 이제 이거. 예. 노멀 맵이 없으면 그냥 텍스처만 입혀지는 거예요. 그 빛이 시트지에 빛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로폴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멀 맵은 원래 이제 노멀 맵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같이 혼합해서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원래 두 개가 따로따로 쓰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노멀 맵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중 적용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두 개 다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멀 맵은 그 실제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굴곡이 나와 있어라고 페이크를 주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넣어주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100%로 주고 노멀 맵을 살짝 섞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그림자 하이라이트와 그 섀도우 톤이 좀 더 잘 드러나요. 아무튼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한 거고. 자, 여기서 됐다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모션에 바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되게 단순한 그냥 실린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이거는 연산을 멈춰 놓고 얘로 이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얘를 좀 뒤집어야겠네요. 이렇게 뒤집고 얘를 이제 통나무가 여러 개가 막 쌓여 있는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클로너가 제격이죠.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좀 더 랜덤하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 테니까 여기에 이펙터에 랜덤 이펙터를 넣어주면 지금 포지션이 랜덤이 되는데 로테이션만 랜덤을 해라. 그러면 살짝 좀 이렇게 다르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야 좀 더 얘네들이 충돌할 때, 그 떨어질 때 랜덤한 방향에서 떨어지니까 좀 더 랜덤하게 잘 예쁘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들을 툭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뜨릴 건데 C4D는 이런 게 되게 편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매우 편하고요.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재밌어요. 지금 맥스가 어떤지 모르는데 저도 원래 맥스 유저였었거든요. 맥스는 예전엔 그랬었어요. 시뮬레이션 해라 하면 좀 나중에 있다가 따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C4D는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지금 맥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너는 충돌체 되라. 그러고 나서 여기 일부 세팅을 좀 해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를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얘 여기다 넣었어야죠. 자, 밑에 바닥도 인지해라. 이렇게 바닥 인지하면서 구르르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C4D가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렇죠. 예, 여기 좀 C4D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충돌 감지체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럴 때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0프레임으로 가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밑에 시간을 충분히 길게 한 900프레임 하면 30초 동안 내가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떨어뜨려. 어우,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의 형태감이 지금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스태틱 메시를 해주고, 자, 넣어준 다음에, 자, 이러고 나서 좀 모아 이렇게 뭐. 지금 얘가 너무 중력을 안 받는 느낌이죠. 그러면 중력을 좀 더 세게 해줘야겠죠. 한 6,000. 다시 처음부터. 네. 야, 좀 모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야, 흔들어, 섞어. 이렇게 막 섞고요. 됐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꺼놓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무토막이 쌓여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렌더. 아이고, 안 이뻐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풀도 섞고 싶다 하면 그냥 헤어라는 거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시뮬레이트 헤어 오브젝트 애드 헤어. 이렇게 뭐 헤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헤어에 뭐 개수를 좀 올리고 5만 개.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헤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는 걸로 하시고요. 예, 지금은 지브러시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세 번째네. 3시 30분. 그러면 작업 속도 올리는 깨알 팁을 얘기를 하다가 끊고 다음 정모 때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속도를 올리는 지브러시를 좋은 툴이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고민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긴 지금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단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할 때 지브러시에서도 빨리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요거 만든 건 아까 전에 모그라프와 다이나믹으로 이용해서 한 거고, 이건 10호D 헤어, 이건 그냥 10호D에 관련된 거고요. 지브러시에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꽃들을 만들 때, 꽃의 소스가 있다고 쳤을 때 일반 3D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씩 다 임포트를 한 다음에 움직이고 로테이션 돌리고 크기 조절하고, 그게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또 옆에 또 하나 복사한 다음에 또 움직이고 스케일 조절하고 로테이션 돌리고, 그게 되게 짜증나거든요. 임포트 하는 것부터가 좀 약간 불편하고요. 지브러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대한 얘기인 건데, 여기 크리에이트 인설트 멀티메시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트 인설트 멀티메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무료 사이트에서 이런 소스들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얘들이 각자 다른 오브젝트거든요. 얘네들을 지브러시로 갖고 와서 각자 꽃들을 하나의 인설트 메시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버튼 하나로. 그러면 각자의 꽃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들을 브러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막 생성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제가 조금만 넣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호D 파일로, 이건 그냥 닫아버릴게요. 안 이쁘니까. 좀 없애고 싶은데. 네. 자, 그러면 소스 파일을 불러오겠죠. 처음에 3ds 파일이라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10호D 파일로 불러와서 저장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죠. 되게 구리죠. 이거 무료 사이트에서 받은 거라서 역시 무료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좀 쓰긴 좀 그렇죠. 이 소스들은. 그래도 뭐 발표도 이게 녹화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료 소스로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쓸 때 UV도 펴져 있단 말이죠. 이 UV도 그대로 다 지브러시에서 그대로 인식이 되면서 막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여기에 적용하는 깨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고지로 보냅니다. 여기에 만들어 놔야겠네. 고지. 그러면 파일들이 모두 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브러쉬로 등록할 때, IMM 브러쉬로 등록할 때 얘네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네이밍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요. 멈춘 거 아니에요. 중간에 좀 오래 걸리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쳐놓는 게 좋거든요. 다시 10호D로 가서 얘네들을 전부 다, 지금 중심축도 막 지멋대로일 텐데 가장 중심축을 하위로 바닥으로 다 가운데 바닥으로 둔 다음에 다 0점으로 합쳐줄 거예요. 엑시스 센터 열어가지고 Y축 마이너스 100%로 해서 익스큐트 하면 모두 제일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셋 PSR 해주면 다 가운데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다시 고지 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로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얘를 브러쉬로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클릭하고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클릭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위치, 카메라에 바라보는 방향. 얘를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드래그 했을 때 옆으로 비스듬하게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다 해주고 나서 브러쉬에서 크레이트 인설트 멀티 메시를 해주면 돼요. 크레이트 인설트 메시는 하나만 해주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서브 툴을 모두 해주는 거예요. 봐봐요. 짠! 됐죠? 자, 이러면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 구에다가 마음대로 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빠르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내가 클릭하고 드래그 했을 때 그 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크게 조절해 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얘가 UV가 펴져 있죠. UV가 펴져 있지만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이 기존 오브젝트가 UV가 안 펴져 있으면 얘도 UV가 깨지면서 생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UV가 먼저 펴져 있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좀 처음에 헷갈려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UV를 펴줘야 돼요. 그러려면 토폴로지를 해줘야겠죠. 지금 면이 너무 많아요. 그럼 토폴로지를 해주려면 여기 G 리메셔 그냥 0.1 짠. 이렇게 좋은 툴이 없습니다. 예, 그냥 됐어요. 자, 그리고 얘 UV 펴줘야겠죠. UV 마스터 시메트리 켜고 폴리그램 끄고 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면 이제 얘네들을 불러와도 됩니다. 이제 자, 여기서 요거부터 먼저 밑밥을 깔까요? 얘로 이렇게 마구마구 만듭니다. 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막 한 곳에서 다 만들어 버리면 10호D로 가져왔을 때 매핑을 한 번에 다 그 종류별로 넣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여기서 신중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UV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같은 레이어에 동시에 넣어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얘 하나를 뽑은 거를 인서트 멀티 메시로 이렇게 인서트 메시로 뽑았으면 얘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 이름을 이 이름으로 적어주면 좀 더 편합니다. 프라임 로즈. 그러면 얘의 이름은 여기 이름과 같아졌죠. 그러면 이제 얘는 프라임 로즈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레이어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새로 만들게요. 뭐 보니 P2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다른 서브 툴로 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름을 또 저 브러쉬랑 똑같이 해줘야 나중에 텍스처 입힐 때 안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막 만들어요. 한 3개 정도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해볼까요? 세팔 하나 만들고 또 레이어 분리하고 얘도 세팔 그냥 여기도 세팔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레이어에 여러 송이의 꽃들이 있지만 다 같은 종류의 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UV가 다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텍스처를 하나만 넣어줘도 다 적용돼요. 한 번에. 자, 이 정도 심었다고 쳐보죠.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심는 거 다른 3D 툴에서 하려면 꽤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평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걸 하려면 하나씩 로테이트 무브 다 해줘야 되고 스케일도 조절 다 해줘야 되고요. 근데 얘는 그냥 클릭 드래그만으로 그런 게 다 조절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근데 뭐 여기서 만들고 난 다음에 뽑고 난 다음에 그 뽑힌 방향으로 엑시스가 알아서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저 이렇게 살짝 그냥 조절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얘네들을 갑니다. 모두 보낼게요. 다시 부를게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질을 넣어주면 되겠죠? 세팔은 여기에 세팔 아까 이게 3였죠? 그럼 세팔 3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보니 PE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프라임 로즈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끝난 거예요. 재질 다 들어가셨죠?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뿅 하면 렌더는 당연히 예쁘게 안 나오겠죠. 무료 재질이니까 무료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랑 작업 속도를 올리는 깨알 팁 중에 또 다른 거 이게 제일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커스텀 인터페이스예요. 지브러쉬는 기초적인 처음에 베이직 인터페이스가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통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인터페이스를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이제 자기만의 커스텀 UI를 만드는데 반대로 지브러쉬는 대부분이 커스텀 UI를 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지브러쉬 튜토리얼 사이트를 가보면
UI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게 당연시 돼 있어요.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다 자기만의 UI를 만드는 거예요. 불편한 게 어떤 식으로 불편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이거는 좀 이따 여기 이 다음에 나오니까 거기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메뉴들이에요. 메뉴들이 마치 드래곤볼이 이렇게 소음 빌고 나면 이렇게 쫙 뿌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뉴가 다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나 하려면 콤보로 이것저것을 써야 되는데 여기 갖다가 쓰고 저기 갖다 쓰고 해서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메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스크롤해서 한번 눌러주고 또 딴 데 가서 스크롤해서 눌러주고 그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쓰는 것들끼리 다 이렇게 세트로 저는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바로 소환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커스텀 UI도 바꿔야 되고 인터페이스라는 건 총괄해서 얘기하는 건데 UI도 커스텀화 시켜서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지브러시에서 매크로라는 건 뭐냐면 원래 매크로라는 게 어떤 하나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도 살짝 쓰고 이것도 살짝 쓰고 이것도 살짝 쓰고 예를 들어서 포토샵의 액션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커브 값 좀 조절해서 좀 어둡게 콘트라스트를 좀 준 다음에 슈를 좀 돌려주고 이미 사이즈를 100으로 맞춰줘라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명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그냥 그 명령이 주르륵 하고 되게 그 기능이 여기 매크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매크로라는 기능을 만들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이게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느껴요. 이걸 왜 매번 눌러서 하지? 그냥 이거를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면 될 텐데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크로 만든 걸 또 핫키로 등록하는 거죠. 단축키로. 그러면 버튼 한번 누르면 1년 행동이 한 번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왜 커스텀 인터페이스가 좋은 건지. 제일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스피어를 만들어서 처음에 컨셉 모델링 하기 편한 다이나메시화 시키는 거가 얼마나 처음에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지 처음에 지브러시를 키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살짝 애매한데 이거를 10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브러시에서는 얘를 누르고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고 난 다음에 에디트 모드를 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프라이빗 오브젝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 에디터블 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게 메이크 폴리메시 3D. 그리고 얘는 재질이 별로 지금 모델링하기에 좋은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질도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에 어디있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요. 매트캣 그레이 그런 데도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뒤가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플로우를 한번 켜줘야 돼요. 플로우를 켜주고 나면 이게 녹색이 나오죠. 이 녹색을 끄고 싶다. 그럼 이걸 또 메뉴를 이렇게 눌러서 또 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스컬팅하기에 좋은 지금 명구조가 아니니까 다이나메시를 또 눌러줘야 돼요. 여기까지죠. 이거를 매크로와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면 9 만들어야지. 그럼 그냥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벌써 이것만으로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번째, 오브젝트 위치를 월드축 가운데로 맞추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시메트리라는 거는 이 월드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시메트리 작업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얘를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메트리가 이상하게 되겠죠? 안 돼요, 제대로. 그러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월드축으로 0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Alt 저는 1, 2, 3, 4 이렇게 다 메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Alt 1번 누른 다음에 그냥 제로 X 해주면 이렇게 0점으로 오는 거예요. 얘를 원래 쓰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단 이거 찾는 것도 또 오래 걸린 거예요. 어디 있더라? 이렇게 가서 지오메트리의 포지션에 얘를 이게 또 드래그하면 이걸 맞추기가 잘 맞추지네. 이렇게 해주면 이거 자체가 지금 흐름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 이런 흐름이 안 끊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좀 더 편한 커스텀 UI를 조금씩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되게 작업이 즐거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와 미러 앤 웰드 적용.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브러시는 시메트리 작업을 많이 한대요. 제가 막 신나게 막 작업을 하다가 알고 봤더니 시메트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시메트리를 하려면 미러 앤 웰드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미러 앤 웰드 하면 없어지죠. 왜냐하면 미러 앤 웰드라는 거는 월드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으로 가서
복사가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해놨다 보니까 이 밋밋한 게 복사가 돼서 이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원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미러라는 기능은요. 디포메이션에 여기 미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뒤집어줘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다시 미러 엔일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미러 엔일드가 여기 또 없어요. 미러 엔일드 어디 있냐? 지오메트리에 어디 있더라? 저도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여기 있네요. 이게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놨죠. 그냥 여기에 미러 엔일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걸 갖고 이렇게 왜 뿌려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브러시 개발자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이 쉽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정면뷰, 측면뷰. 보통 이제 아무리 지브러시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따라하지 마세요. 보통 그 튜토리얼 보면 그냥 퍼스펙티브 이미지 하나 옆에다 두고 그냥 보고 대고 작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미술적인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저같이 그림을 별로 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대고 만들어야 돼요. 3D라는 거는 입체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의 그 3D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할 때 프론트 뷰, 사이드 뷰 이미지 대고 만드시죠? 그런 것처럼 지브러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벌을 많이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메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메뉴들도 여기 드로우에 가보면 뭐 프론트, 백,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다 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다 따로따로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되게 딱 몇 개 없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먼저 앞에 뷰를 불러와야지 하면 이쪽으로 와서 앞에 뷰 이미지를 하나 불렀어요. 그럼 이제 옆에 뷰도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럼 또 다시 옆에 거 그냥 바로 옆에 거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옆에가 지금 뒤집혀 있죠. 얘가 보통 뒤집히는 거는 정면이 뒤집힌다는 개념은 없고 옆면이 뒤집힌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 옆면 뒤집히는 메뉴만 딱 하나 놔뒀어요. 이렇게 플립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 봤을 때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가 너무 강하네. 그러면 필 모드 낮춰주는 기능도 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투명해지지가 않았죠. 그러면 투명해지게 프론트 그러면 이렇게 투명해지고요. 여기에 P라인 이건 프로젝션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P라인 꺼주면 여기에 딱 필요한 것만 제가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작업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별 모양으로 깔끔하게 안으로 구멍 파기 한번 해볼게요. 별 모양으로 깔끔하게 구멍 파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별을 하나 만듭니다. 자, 이게 안 되죠. 이건 왜 안 되냐면 스트로크 모드가 잘못돼서 그래요. 얘를 드래그 렉트로 하면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 지금 끝에가 좀 하얀 거는 이 포컬 시프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좀 더 지브러시를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좀 이렇게 마스킹이죠. 이게 이 마스킹한 부분만 좀 안으로 파고 싶다. 이 동그라미의 별 모양으로 파지는 거 치포드에서 혹은 맥스에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형태는 되게 간단한 건데 지브러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넣으면 이게 파지는 거예요. 파지는 건데 아무래도 폴리곤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안 예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되게 애매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건 매크로예요. 시크니스 폴리시라고 해서 눌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게 제가 만든 게 전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각자의 작업 성향도 다르고 하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매크로가 필요해요. 그건 이제 많이 써보면서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별 모양으로 튀어나온 입체적인 오브젝트 만들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집어넣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별 모양 오브젝트가 하나 새롭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별을 만드시고요. 매크로와 단축키를 쓰면 이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얘를 보통은 익스트레이트를 쓰시죠. 전 익스트레이트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얘가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게 하려면 하이폴인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로폴인 상태에서 익스트루드가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익스트레이트는 이 많은 폴리곤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래서 먼저 떼어냅니다. 이 떼어내는 것도 다 매크로랑 단축키로 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얘가 계단 현상이 일어나죠. 계단 현상을 없애는 메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져요.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GD메셔로 이제 얘를 로폴화 시켜야겠죠. GD메셔
자, 버튼 몇 번 안 누릅니다. 한 번? 이상하네. 그거의 이상한 이유는 지금 여기가 너무 뾰족하면 이런 거 잘 못 읽어요. 이런 거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너무 뾰족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뾰족하게 나오네.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쿨하게 다시 처음부터. 원래 그 세미나를 할 때면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기억해 봐주시면 돼요. 생각해 보니까 얘가 면이 너무 적어서 적은 단위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면을 좀 더 많이 나눠 줄게요. 다시 다이나믹시로 면을 좀 더 많게 나눠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면이 많으면 별을 뽑을 때 좀 더 무리 없이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요. 이게 빵꾸 났지?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풀어. 왜 뭐냐 이거? 그냥 놔둘게요. 그 다음에 지리메셔, 토폴로지.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하이드가 돼 있어서 그랬어요. 얘만 남겨야 되는데 데리든. 네, 그 다음에 지리메셔. 자, 어느 정도 면이 좀 됐는데 지리메셔라는 거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쓰는 거예요. 또 누르면 다시 면을 재구성해줘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잡혔으면 더 적은 면으로 해라. 짠! 이런 것들 만들기가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죠. same. 아이씨,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오늘 좀 잘 안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입체감 있게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패널 룹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지브러시 장점이에요. 이게 또 지브러시는 이 패널 룹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시크니스 값도 좀 낮고 폴리시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몇 개 바꿔줘야 되겠어. 매번 쓸 때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치가 패널 룹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매번 쓸 때마다 조금씩 바꾸면서 써야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내가 똑같은 값으로 매번 세팅을 해요.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매크로로 만들어 놨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 모든 세팅 값이 다 알아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다 바뀌었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없어진 줄 알고. 그래서 그냥 패널 룹스만 그냥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좀 더 두껍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만 얘를 또 폴리그룹으로 하나로 묶어준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패널 룹스를 또 주면 예쁘죠? 이런 것들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브러시 많이 가진 기능들이 좀 있어요. 다른 3D 프로그램에 없는. 사실 맥스 마야 10호지는 어느 정도 모델링에 관련된 건 기능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근데 지브러시는 자기만의 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혼합해서 쓰면 각자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쓰면 매우 나한테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모 솔저 레이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브러시의 단점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레이어 관리예요. 레이어 관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관리에 대해서 좀 약간 기본적인 커스텀 인터페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데모 솔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이렇게. 자, 이 친구를 지금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지금 서브 툴이 되게 많죠. 얘네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서 지브러시를 이제 안 써본 사람들은 지금 뭐 이게 뭐가 이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지브러시를 써본 사람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뭐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것들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안경, 팔찌, 뭐 혁대 이런 것들 풀업, 오브젝트의 그런 추가적인 액세서리들만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다른 것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두 개의 서브툴로 심플하게 놓고 싶다. 되게 간단한 얘기 같잖아요. 지브러시 이 서브툴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되게 불편해요. 여기 UI가. 자, 보세요. 먼저 이거 안경 제일 위로 올려줍니다. 요것도 올릴래? 얘도 올려야지. 합칠 것들을 지금 제일 위에 레이어로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단축키로 다 등록을 해놓은 거죠. 기능이랑. 왜 선택이 안 되냐? 네. 자, 이렇게. 자, 이제 올릴 것들만 올렸어요. 그러면 모두 다 끄고 이제 합칠 것들만 보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얘네들 합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끄고 또 나머지 또 합쳐야겠죠? 얘죠. 얘를 끄고 나머지 또 합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op 그다음에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로 빨리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브러시 공부하게 돼서 좀 약간 서브 툴을 쓸 수 있게 됐다.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몇 분만에 할 수 있는지. 그 아무런 커스텀의 인터페이스 설정을 안 해놓고 그냥 기본으로만 하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예, 지금 처음 하는 안 해본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브러시가 되게 생뚱맞는 부분에서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편하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세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지브러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데모솔저 다리와 골반을 서로 다른 폴리그룹으로 나눠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없애버릴게요. 그냥 알몸만 남길게요. 됐냐? 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부분만 다른 폴리그룹으로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폴리그룹으로 나누려면 여기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이 영역 잡기가 매우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셀렉트 렉트에서 라소 모드 스트로크를 쓰면 얘만의 그 기능이 있는데요. 엣지에다 클릭을 하면 이 엣지를 돌리면서 가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분리시켜줘요. 그럼 벌써 이제 여기서 뭐가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모두 보이게 하고 얘만 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놓고 얘만 봅니다. 얘만 보고 확장해요. 이러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거를 밀어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폴리그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브러시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폴리그룹과 마스킹을 빠르게 하느냐가 되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작업을 할 때 폴리그룹과 마스킹하는 작업을 한 100번은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폴리그룹과 마스킹을 빨리 한지를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따로 좀 약간 연습도 해야 되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된다. 지금 지브러시를 안 써본 사람들은 역시나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라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모솔저에게 또 어떤 모자를 씌우겠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미 로포라가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커스텀 UI를 쓰면 어떤 식으로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얘는 원본 데이터는 살려두고요. 하나 복제할게요. 두플리케이트 하나 복제해서 얘를 면을 일단 많이 나눕니다. 디바이드를 줬어요. 근데 하지만 얘는 생 폴리곤이 아니라 그냥 디바이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생 폴리곤화 시켜줘야 됩니다. 생 폴리곤화 됐어요. 지금 디바이드가 사라졌죠. 자, 이것도 원래 디바이드 정보가 여기 없어요. 원래 디바이드가 나눠져 있는지를 보려면 여기 지오메트리에 어디였죠? 여기 있네요. 지오메트리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디바이드가 나눠져 있는지 안 나눠진지를 바로바로 확인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자 얘한테 모자를 씌워야지. 그럼 모자 씌울 영역만 그냥 폴리곤 상관없이 그냥 그려주면 돼요. 나 이만큼 모자 씌울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룹을 깔끔하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얘만 지우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는. 그럼 이제 얘만 이렇게 남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 좀 삐뚤빼뚤하니까 얘네들을 좀 더 부드럽게 이런 부드럽게 처리하는 걸 아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리메셔를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저걸 해주는 거죠. 면을 토폴로지 시켜주고요. 이 정도 면 흐름 더 작게 해줘야지. 그리고 사이즈는 서로 비슷하게 해줘야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얘네들을 이제 두께를 주는 겁니다. 약간 좀 더 부풀어야겠네. 약간 이렇게 부풀려 올려줄 수 있고요. 이 부풀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일부 면이 좀 약간 안에 들어간 게 있고 밖에 있는 게 있잖아요. 만일 여기에서 10호디라면 얘네들이 지금 들어간 애들을 바깥으로 빼려면 되게 끔찍하지 않나요? 10호디에서 하려면? 10호디를 욕하는 게 아니라 모든 3D 프로그램은 그래요. 끔찍해요. 지브러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무브 툴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냥 보는 앞에서.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얘까지 움직여지잖아요. 이 끝에는
그대로 고정시키고 여기만 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 끝부분만 마스킹하는 거를 또 매크로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냥 누르면 이렇게 마스킹이 되는 거예요. 끝부분만 보더 마스킹이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 작업이 쉽고 재밌어집니다. 됐어요 벌써. 이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고 이거 하나하나 잡는 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브러시에 이런 것들이 참 편하게 돼 있구나, 그런 것만 핵심적으로 아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께 줘야겠죠? 두께는 역시 패널 룹스,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더블 꺼주고 S베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들어가 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디바이드 준 상태로 바로 이렇게 프리뷰를 볼 수가 있는데, 나 여기서 여기서 이 위에 부분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느낌이 나게. 자,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G 모델러라는 게 있어요. 지브러시는 이제 원래 이 폴리곤 모델링이 안 됐었거든요, 지브러시에서. 근데 한 4R 7인가 그때서부터 폴리곤 모델링 기능이 들어왔어요. G 모델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폴리곤 기능, 그 모델링 기능들이 브러쉬 하나로 있는 거예요. 되게 개념이 독특한데,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술에만 면의 개수를 늘리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만일 지금 얘는 로폴로 돼 있지만 다이나메시로 지금 블러킹 작업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게 이제 블러킹 상태인 거죠. 되게 디테일이 떨어진 상태. 근데 갑자기 제가 입술을 좀 디테일하게 잡고 싶어졌어요. 그럼 입술을 디테일하게 잡으려면 면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방법은 하나죠. 다이나메시를 줘서 전체적으로 더 잘게 쪼개주는 거죠. 여기서 다이나메시의 레졸루션을 더 올려서 500. 그러면 지금 15만 개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80만 개로 됐죠. 아무튼 이게 왜 이래?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입술 하나 나는 디테일을 주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전체로 이 잘게 쪼개주는 다이나메시를 전체적으로 매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면 효율이 안 좋잖아요. 난 여기만 단지 디테일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뭐를 써야 되냐면 여기에 스컬티스 프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18에서 들어온 기능이에요. 이번에 이 스컬티스 프로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면을 다시 재구성해 줄 수가 있는 기능인데 지금 여기 안 켜져 있죠. 얘가 켜지려면 여러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뭐 마스크 파이 폴리그룹이 100이 되면 안 되고 백페이스 마스크가 뭐 켜지면 안 되고 토폴로지컬이 켜지면 안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메뉴들도 모두 다 흩뿌려져 있거든요.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아놓기도 했지만 그거를 떠나서 또 제가 커스텀 UI를 만든 거죠. 그리고 매크로 만들고 단축키로 만든 거예요. 무조건 스컬티스 프로가 되게. 스컬티스 프로가 됐죠, 그냥.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인텐시티가 0으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스컬티스 프로라는 게 브러쉬를 적용하면서 면을 쪼개줘요. 근데 일단 나는 면만 쪼개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텐시티가 0으로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이 부분만 면을 내가 잘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컬티스 프로를 이제 또 무조건 다시 꺼줘야겠죠. 그리고 얘를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겠죠. 그것도 단축키로 만들어왔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스컬티스 프로 꺼지고. 지금 뭐였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디테일하게 얘네들을 스컬팅을 이제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클레이 빌드업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디테일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다른 데서는 되게 디테일이 떨어지죠, 이렇게. 왜냐면 면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면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디테일이 있으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스컬티스 프로가 좋은 점만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빨리 없앨 수도 있어요.
빨리 없애고 여기 다른 기 넣고 싶으면 여기서는 아예 이것도 있죠. 이거 서비스 사이즈 좀 줄여가지고 하면 이렇게 면을 다시 이렇게 잘게 쪼갤 수 있어요. 쪼개주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 다른 걸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브러쉬는 내가 원하는 형태를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질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UI를 활용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IMM 브러쉬를 멀티로 넣어서 빠르게 뭔가 여러 개를 이렇게 환경 구성을 할 수 있는 거 그것까지 얘기했고요. 다른 것에 대한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정모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